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67세, 평생을 한 남자만 보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혼자가 된 지 5년째네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퇴근하고 온 딸이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이미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평소 활발하던 딸이 안색이 어두워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이 줄었어요. 게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20만 원이나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려 씨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요. 한숨을 쉬며 말을 잇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요? 따로 사는 게 이제 너무 버거워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물론 딸내미가 옆에서 살면 좋겠지만 같이 산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새로운 식구들과 산다는 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엄마, 저희가 들어오면 서로 좋잖아요. 엄마도 심심하지 않고 저희도 월세 아끼고 관리비도 절약되고 기려 씨도 적금 들 수 있대요. 요즘 전세 자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날 저녁 사위도 전화가 왔어요. 평소 꼿꼿한 성격인데 목소리가 한없이 낮아져 있더군요. 어머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잠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해서 빨리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위의 말투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혼 5년 차인데도 아직 전세금도 못 모으고 있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 요즘 젊은이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잖아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 알았어. 들어오너라. 허락하는 순간 딸은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최고! 우리가 엄마 진짜 잘 모실게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엄마 이제 편하게 쉬기만 하세요. 이사 오던 날 사위는 정말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짐을 나르면서도 계속 저를 살피더군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장보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처음 이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따끈한 밥이 차려져 있고 저녁이면 사위가 장을 봐와서 다 같이 식사를 했죠. 주말이면 딸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사위는 베란다 화분에 물도 주고. 하지만 왜일까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위의 모습이 오히려 걱정됐달까요? 40년 넘게 주부로 살아온 제가 알아요. 사람의 본심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특히 사위의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 마음에 걸렸어요. 장을 보고 오면 꼭 영수증을 정리하고 통장 잔고를 체크하고, 며칠 전에는 우연히 사위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장모님 집으로 들어온 게 진짜 잘한 것 같아. 월세에 관리비까지 하면 매달 150만 원은 절약되니까. 이러다 내년에는 차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저 생활비 절약 수단으로 보였던 걸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자꾸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건 제가 너무 예민해서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일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딸과 사위가 들어온 덕분에 집안이 활기가 넘쳤거든요.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주말이면 다 같이 장 보러 가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먼저 식사할게요. 어머니는 들어오시는 대로 데워 드세요. 한 번, 두 번. 점점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지만 딸과 사위의 반찬, 제 반찬이 은근슬쩍 구분되기 시작했죠. 가장 서운했던 건 주말 외식이었어요. 처음엔 다 같이 즐겁게 나가서 먹었는데 어머니, 오늘은 회사 동기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 기려 씨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대요. 그러고는 밤늦게 들어와서는 베란다에 숨어서 배달 음식을 먹더라고요. 제가 보기 미안했는지. 하지만 저는 다 알았어요. 둘이서만 즐기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단 걸. 어느 날은 제가 일찍 잠들었다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우리도 슬슬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 여기 있으면 돈 모을 수 있잖아. 난 좋은데. 그래도 엄마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야, 조금만 더 있자. 내년에 차도 바꿔야 하고. 우리 그동안 돈 모은 거 날리기 아깝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사위의 말투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들에게 그저 돈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어요. 특별히 사위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서 조림도 해놓고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오이 무침도 만들었죠. 어머니, 저희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에요. 저녁 차리지 마세요.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놓은 반찬들이 더 서글퍼 보이더라고요. 주방 한켠에 놓인 배달음식 영수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는 회식이에요. 라고 하고는 둘이서 치킨에 맥주를 시켜 먹었나 봐요. 영수증에 찍힌 시간이 딸아이가 퇴근하는 시간과 딱 맞았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발목 잡으면 안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서운했던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딸도 사위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오늘 저희 신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날 밤 혼자 앉아 TV를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딸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 전부터 엄마 생일 뭐 먹을까? 하면서 신나했는데 휴대폰을 보니 카톡으로 생일 축하해요라는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제 딸이 문자로 생일 축하를 하다니.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거실에서 다 같이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방문 꼭 닫고 둘이서만 지내요. 가끔 제가 문을 두드리면 어머니, 저희 좀 쉬고 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많이 제가 있어서 불편한 것처럼 지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사위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이득이야. 식비도 아끼고. 어머니가 가끔 반찬도 해주시잖아. 조금만 더 참고 돈 모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떠나고 이제는 제 딸마저. 여러분,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어요. 사위와 딸이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TV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위가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보면서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기려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사위가 당황한 듯 걸음을 멈췄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나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하니? 순간 사위의 얼굴이 굳더군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심을 들킨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그때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방으로 쏙 들어갔을 텐데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거실에 서 있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요즘 외식할 때마다 나만 빼놓고 방문 닫고 둘이서만 지내고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니? 딸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니? 내가 여기 없는 사람처럼. 아니, 있어서 불편한 사람처럼 굴어? 순간 방 안에서 울리는 사위 휴대폰 알림음. 그리고 들려오는 친구와의 통화 내용.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은 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다 들었어. 너희가 생활비 아끼려고. 그래서 참는 거라고.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사위를 돌아봤죠. 여보, 이게 무슨... 지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너희 둘이 이런 생각으로 여기 들어온 거니?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전 딸의 손을 뿌리쳤어요. 4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알겠다. 이제 알겠어. 천천히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딸이 울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 입학식 때,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던 앨범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그저 생활비 절약 수단이 되어버렸다니. 밤새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5년 전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 때를 대비해 알아보았던 전원주택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었죠. 엄마, 어디 가세요? 아침부터 나가는 저를 보고 딸이 물었어요. 은행에 좀 다녀올게. 그날 하루 종일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어요. 전원주택도 보고 그 근처 상가도 둘러보고 문득 옛날 제가 꿈꾸던 것이 생각났어요. 작은 카페를 열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살고 싶다던. 저녁에 돌아와 보니 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어제 일은... 지영아, 나 이제 결정했어. 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희 신혼생활에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나갈게. 엄마, 그게 무슨... 너희도 이제 둘이서 편하게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제가 잘한 걸까요? 결정을 내린 그날부터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5년 전부터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었죠. 네, 거기 전원주택 아직 비어 있나요? 아, 문금단 씨. 마침 잘 오셨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그 집, 아직 계약 안 했어요. 부동산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5년 전부터 틈틈이 찾아가서 봐두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작은 상가나 가게를 낼 만한 자리는 없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의외라는 듯 쳐다보셨어요. 가게요? 문 여사님이? 네. 제가 젊었을 때 식당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사실 남편 살아계실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자가 그 나이에 무슨 하시면서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읍내에 작은 카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전원주택 계약을 마치고 바로 카페 자리를 보러 갔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창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앞에는 작은 정원도 있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여기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어.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옛날 앨범을 발견했어요. 20대 시절 첫 식당을 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엄마, 무슨 짐을 이렇게 싸요? 갑자기 들어온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한숨을 쉬며 딸에게 설명했어요. 전원주택도 계약했고 카페도 오픈할 거라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카페를 해요? 위험하기만 하고. 아, 남편이 하셨던 말이랑 똑같네요. 지영아, 엄마가 예전에 식당 했던 거 알지? 그때 엄마 나이가 지금 내 나이였어.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겠니? 딸이 말을 잃었어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너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쳤고,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 실망하기 싫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허투루 결정한 게 아니야. 5년 동안 계획해온 거야. 그렇게 저는 짐을 쌌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거죠.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짐을 싸는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위였어요. 평소에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쩐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기려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계산적이었나 봐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죠. 고마워. 하지만 난 이제 내 길을 가보려고 해. 여러분, 제 선택이 너무 성급했을까요? 이제 저는 카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도전을 시도해 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삿날 아침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베란다의 화초들, 장독대, 식탁. 모든 것이 추억이더라고요. 특히 식탁에 앉아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데 딸아이가 돌잡이 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온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이제 가봐야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냥 여기 계세요. 딸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지영아, 이게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도 이제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그때 사위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짐은 제가 다 차에 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위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사 준비, 카페 인테리어, 공사 체크까지. 미안했던 마음이 컸나 봐요. 기려야. 고마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문득 사위의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던 사위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니 결심이 확고하시잖아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내 결심이야. 하지만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엄마도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서야. 짐을 다 싣고 현관문 앞에 섰는데 딸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주말에 꼭 찾아갈게요. 카페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너무 자주 오진 말고. 농담을 던졌지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새로 오픈할 카페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도착해서 처음 본 전원주택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앞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멀리 산도 보이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20대에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의 떨림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는데 이제는 혼자서 해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어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죠. 아줌마, 여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인테리어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 선반을 놓을 거예요. 예전에 식당할 때 쓰던 건데 하나하나 제 스타일대로 꾸미다 보니 카페가 점점 제 모습을 갖춰가더라고요. 나무 테이블, 따뜻한 조명, 꽃과 화분들. 그런데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기려 씨가 회사에서 쓰러졌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카페 공사도 중요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먼저였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딸이 울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엄마, 기려 씨가 과로래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았나 봐요. 알고 보니 사위가 회사에서 야근을 달고 살았대요. 전세자금 마련하겠다고. 그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도 독립하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사위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까칠하고 차가워 보였던 겉모습 속에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 어머니, 죄송해요. 힘없는 목소리로 사위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전 그동안 너무 돈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지영이 눈치도 못 챘고 기려야. 너도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위는 퇴원했고 저는 드디어 카페를 오픈했죠.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첫 손님이에요. 딸과 사위가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어머니 카페 오픈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희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딸이 수줍게 웃더니 배를 살며시 감쌌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3개월이래요.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도 아픔도. 어머니, 저희 독립은 하겠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보고 싶어요. 사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 카페가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났어요. 할머니의 맛있는 카페라고 부르더라고요. 커피도 배우고 직접 만든 디저트도 내놓고 특히 주말이면 딸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제는 만삭이 다 되어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나와요. 사위도 휴일이면 꼭 들러서 이것저것 봐주고 가죠. 어머니, 이제 손주 보시면서 카페 하실 거예요? 그래. 내 삶도 살고 손주도 보고.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서로를 불편해하고 계산적으로 대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어요. 예전에는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이제 저는 카페지기이자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에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카페에서의 일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